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음식이 미국 소셜미디어에 소개되자마자 돌풍을 일으키며 기존 마케팅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데요. 처음에는 아시아 문화 팬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그 맛과 매력이 입증되면서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자 한국 식품의 판매가 연일 조기 품절 사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돌풍의 시작에는 한 미국인 마케터의 놀라운 경험담이 있었는데요. 태국 프로젝트 실패로 직장 생활이 무너졌던 한 미국인, 그리고 한국의 제품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꿨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이 단조로울 때쯤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미국 뉴욕 소재 글로벌 트렌드 소셜미디어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하는 제 삶도 마찬가지였죠. 사무실 한켠에 자리 잡은 제 책상은 수십 개의 포스트잇으로 가득했습니다. 북미 시장의 트렌드 분석에 익숙해진 저에게 동남아시아 시장은 미지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나 월요일 아침 회의실에서 부장님이 건넨 한마디가 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에밀리, 태국 방콕으로 파견 근무를 다녀오게. 손끄란 축제 시즌이 다가오는데 우리 회사가 동남아시아 시장 확장을 시도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동남아시아는커녕 아시아 대륙에 발을 디뎌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국 손끄란 축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축제로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기에 완벽한 소재였으니까요. 2주 후에 출발하게 될 거야. 태국 현지 협력사와 만나서 손끄란 기간 동안의 마케팅 전략을 함께 세우고 그 과정을 소셜미디어에 담아내는 거지. 에밀리라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 퇴근 후 아파트로 돌아온 저는 태국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끄란 축제는 태국의 전통새해 축제로 물을 뿌리며 지난해의 나쁜 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해의 행운을 빌고 기원하는 행사였어요. 축제 기간 동안 사람들은 거리에서 물총을 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저는 태국 문화에 대한 블로그들을 열심히 읽으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특별히 손끄란 패키지를 제공하는 호텔을 예약했어요. 홈페이지에 따르면 축제 기간 동안 특별한 서비스와 함께 현지 가이드가 동행해준다고 했습니다. 태국 현지 협력사 방콕 트렌드와도 미팅을 잡았고 이메일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기대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여행 가방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태국의 뜨거운 날씨에 맞는 옷들, 방수 케이스에 넣은 카메라와 노트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 열정과 기대감. 태국 방콕에서 펼쳐질 새로운 도전이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회사 내에서 제 입지도 더욱 단단해질 테니까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습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지만 이국적인 분위기에 제 얼굴엔 미소가 번졌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풍경은 뉴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형형색색의 간판들, 길거리 음식 노점상, 그리고 오토바이 행렬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저는 먼저 현지 협력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미팅을 확인하고 손끄란 축제에 대한 마케팅 아이디어를 다듬었어요. 방콕의 밤은 깊어갔고 제 첫 번째 아시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비치며 저를 깨웠습니다. 기대감을 안고 호텔 로비에 내려가 손끄란 패키지 서비스에 대해 물었죠. 웹사이트에서 봤던 화려한 설명과는 달리 실제 패키지는 물축제용 작은 물총 하나와 간단한 안내 책자가 전부였습니다. 현지 가이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 실망이 컸어요. 홈페이지의 과장 광고에 속은 느낌이었습니다. 손끄란 패키지에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홍보하셨는데요. 제가 말했을 때 리셉션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영어 안내문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가이드 서비스는 별도 예약 필요라고 적혀 있었죠. 결국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혼자서 방콕을 탐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현지 협력사와의 미팅에서 왔어요. 방콕 트렌드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손끄란 기간에는 저희 회사도 휴무입니다.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하셨나요? 회사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제 보낸 이메일을 다시 살펴봤고 자동 응답 메일이 스팸함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태국 전역이 축제 기간 동안 휴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제 와서 일정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회사 관리인은 축제가 끝난 후 만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때는 이미 뉴욕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리 생각해도 답답했습니다. 태국 출장의 주요 목적이었던 현지 협력사와의 만남이 무산되었으니까요. 부장님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되었습니다. 로비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현재 상황을 정리했어요.
프로젝트를 위한 대안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축제 자체를 직접 경험하고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저녁이 되자 호텔 직원들은 다음날 시작되는 손끄란 축제를 위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로비에 앉아 있으니 호텔 매니저가 다가와 작은 팁을 알려줬어요. 내일은 전자기기를 방수 케이스에 넣고 다니세요. 거리에서는 누구든 물을 뿌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 아예 택시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조언에 감사하며 노트북과 휴대폰용 방수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태국 전통 음식을 맛보기 위해 호텔 근처 작은 식당을 찾았어요. 향신료 가득한 톰얌꿍과 달콤한 팟타이를 먹으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끄란 축제의 중심지인 카오산 로드를 방문해 현지인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며 콘텐츠를 만들어 볼 생각이었죠. 태국 전통 춤 공연을 구경하다 우연히 만난 호주 관광객 부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작년에도 손끄란을 경험했다며 축제의 열기를 설명해 주었어요. 물총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아예 나가지 않는 게 좋아요. 밖에 나가면 누구든 물세례를 피할 수 없으니까요. 호주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카메라와 노트북을 방수 가방에 넣고 내일 입을 옷을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야경을 바라보며 태국 출장이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멋진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손끄란 축제의 첫날, 새로운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끄란 축제 첫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카오산 로드로 향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물세례를 피하려면 택시를 이용하라고 조언했지만 현지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고 싶어 버스를 타기로 했어요. 물론 카메라와 휴대폰은 방수 케이스에 넣었죠. 하지만 노트북은 호텔 금고에 두고 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였어요. 버스에서 내려 카오산 로드로 향하는 길 멀리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물 튀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카메라를 꺼내 들었죠. 이 순간을 담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회사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골목을 막 돌아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물벼락이 저를 덮쳤어요. 사와띠 삐마이. 현지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물총을 발사했습니다. 태국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였지만 제 옷은 순식간에 흠뻑 젖었고 방수 케이스 안의 카메라도 물에 젖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저는 재빨리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작동은 하지만 렌즈에 물기가 들어간 것 같았어요.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카오산 로드에 도착하자 축제는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길거리 양쪽에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물을 뿌리고 얼굴에 흰 파우더를 바르며 즐겁게 웃고 있었어요.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처음에는 흥미롭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한 무리의 태국 청년들이 다가와 제 얼굴에 흰 파우더를 바르려 했습니다. 친절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쉬며 카페 창밖을 바라봤어요. 길거리는 여전히 물축제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더 찍어야 했지만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했어요. 축제 첫날부터 전자기기가 망가지고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기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카페 직원에게 근처에 전자제품 수리점이 있는지 물었지만 축제 기간에는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는다고 했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쇼핑몰도 물었습니다. 직원은 근처에 있는 큰 쇼핑몰을 추천해 주었고 저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망가진 휴대폰을 보며 프로젝트가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태국 출장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협력사는 만날 수 없고 호텔 서비스는 실망스럽고 이제 전자기기까지 망가졌으니 말이죠. 어떻게 이 상황을 회사에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쇼핑몰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갈아입을 옷과 새 휴대폰을 사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적어도 부장님께 상황을 알리고 남은 출장 일정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해야 했으니까요. 쇼핑몰로 들어서는 순간 제 인생을 바꿀 우연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쇼핑몰을 들어서자마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저를 반겼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더 시원하게 느껴졌죠. 우선 갈아입을 옷을 찾기 위해 안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한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마트라는 작은 편의점이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해본 적은 없지만 뉴욕에 있는 코리아타운에서 본 적이 있는 글자체였죠. 호기심에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진열대에는 다양한 한국 식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특히 비비고라는 브랜드의 만두와 불닭볶음면이라는 라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옷을 구매하기 전에 무언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끄란 축제의 혼란 속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거든요. 카운터에서 불닭볶음면을 데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점원이 영어로 대답했지만 한국인임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젖은 옷과 망가진 전자기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숨을 쉬었죠.
점원은 공감하며 옆에 있는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뜨거운 라면을 받아들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첫 젓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매운맛이 혀를 강타했어요.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매웠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먹고 싶었습니다. 비비고 만두도 함께 주문해 라면과 번갈아 먹었죠. 만두의 부드러운 맛이 매운 라면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여성이 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어로 무언가 말했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하자 영어로 다시 말했어요. 불닭볶음면 처음 먹어보시나요? 외국인들은 보통 그 매운맛에 놀라거든요. 저는 웃으며 처음 먹어본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고 그녀의 이름이 지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방콕 대학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이었어요. 제 상황을 듣고 지수는 자기 휴대폰으로 호텔에 전화를 걸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수의 도움으로 호텔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노트북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계속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국 음식, 문화, 그리고 소셜미디어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했죠. 지수는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특히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연히 만났지만 영상을 함께 찍어볼래요? 외국인이 한국 음식을 처음 먹는 반응은 항상 인기가 많거든요. 지수의 제안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비록 태국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지만 이것도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동의했고 지수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해요. 미국에서 온 에밀리인데 불닭볶음면을 처음 먹어본다고 해요. 지수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불닭볶음면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반응했어요. 맵지만 중독성 있는 맛에 진심으로 감탄했죠. 영상은 불과 30초였지만 지수는 자신의 계정에 올리자마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노트북을 가져온 후 저희는 태국의 한인마트로 향했습니다. 지수가 더 다양한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했거든요. 그곳에서 라볶이, 떡볶이, 김치, 그리고 다양한 과자들을 맛보았습니다. 매 순간 지수는 영상을 찍었고 저는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는 미국인으로서 솔직한 반응을 보여주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부장님께 상황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지수와 함께 찍은 영상 링크도 첨부했어요. 태국 프로젝트는 예상과 달리 진행되고 있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의 야경을 바라보며 오늘의 우연한 만남이 어쩌면 더 큰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통해 아시아 문화를 경험하는 미국인의 이야기. 분명 소셜미디어에서 매력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지수와 함께 방콕 시내의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 어제의 틱톡 영상이 예상보다 큰 인기를 끌었다며 지수가 더 많은 콘텐츠를 찍자고 제안했거든요. 송크란 축제 기간이라 한국문화원에서는 특별 행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복 체험, K-팝 댄스 배우기, 한국 전통 음식 시연 등이 있었어요. 한복을 입어보는 체험에서 지수는 제가 한복을 입는 과정부터 완성된 모습까지 모두 촬영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법을 배우는 동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지수는 제 모습이 마치 한국 사극 드라마의 주인공 같다며 웃었습니다. 에밀리,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려요. 이 영상은 틱톡에서 대박 날 거예요. 한국문화원 직원들은 저희의 콘텐츠 제작에 흥미를 보이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 직원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추천해 주었고 다른 직원은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가르쳐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표현을 배우며 영상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어색했지만 여러 번 연습한 끝에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점심으로 문화원 내 카페테리아에서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고기, 계란을 밥과 함께 비비는 과정을 지수가 촬영했어요. 고추장의 매콤한 맛과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어우러진 비빔밥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김치찌개도 맛보았죠. 지수는 제 솔직한 반응이 영상에 잘 담겨 틱톡 팔로워들이 좋아할 거라고 말했어요. 오후에는 방콕의 한인 거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 K-팝 아이돌 굿즈, 한국 화장품 등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했어요. 지수의 추천으로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몇 편을 구매했고 그날 밤 호텔에서 함께 시청했습니다. 드라마의 극적인 전개와 배우들의 연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이 드라마가 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인기였어요. 방송될 때마다 시청률이 기록을 경신했죠.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지수의 도움으로 더 많은 한국 음식을 맛보고 K-팝 노래를 듣고 한국어 몇 마디를 배웠어요. 틱톡 영상도 계속 찍었고
팔로워 수는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미국인이 한국 문화를 처음 경험하는 솔직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나 봐요. 그러던 중 부장님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태국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는 질문이었어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본래의 목적은 태국 송크란 축제를 소셜미디어에 담아내는 것이었는데 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부장님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면서도 한국 문화 콘텐츠가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수는 제 고민을 듣고 송크란 축제와 한국 문화를 함께 담은 콘텐츠를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다음 날 저희는 방수 카메라를 들고 다시 축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핫플레이스 찾기 형식으로 방콕의 송크란 명소들을 소개하고 한국식 표현으로 태국 문화를 설명하는 콘텐츠를 만들었죠. 이곳은 정말 인스타 감성이 넘치는 곳이에요. 지수가 카메라를 향해 외쳤습니다. 두 문화를 결합한 콘텐츠는 기대 이상의 반응을 얻었어요. 하지만 부장님이 원했던 태국 현지 마케팅 전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출장 기간이 끝나갈 무렵 태국 협력사와 겨우 한 번의 미팅을 가졌지만 그들은 제가 보여준 콘텐츠 방향에 의구심을 표했어요. 결국 태국 프로젝트는 부진한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가는 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지만 본래의 임무는 완수하지 못했으니까요. 회사에 돌아가 부장님께 어떤 설명을 해야 할지 걱정되었습니다. 뉴욕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륙했을 때의 방콕 날씨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는 동안 태국에서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음식에 푹 빠져있던 제 모습, 지수와 함께 찍었던 틱톡 영상들, 그리고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태국 프로젝트까지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심호흡을 깊게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신경이 곧 있을 부장님과의 면담에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부장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는 소리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부장님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밀리, 돌아왔군. 앉아봐. 의자에 앉으며 긴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장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태국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읽어봤어. 솔직히 기대했던 성과는 아니었어.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송크란 축제 기간의 어려움들과 현지 협력사와의 미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명처럼 들릴까 걱정되었지만 적어도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마케팅 전문가라면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어야지. 태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보고서에는 거의 없었어. 부장님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낸 보고서는 태국 문화보다는 한국 문화에 관한 내용이 더 많았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동료 제시카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어땠어? 너무 심하게 혼나지는 않았어? 크게 화내시진 않았지만 실망하신 게 분명해. 그때 제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틱톡 앱이었어요. 지수와 함께 찍었던 마지막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방콕의 한인마트에서 불닭볶음면을 먹는 제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뭐야? 좋은 소식이라도 있어? 제시카가 물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태국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유학생과 찍은 한국 음식 리액션 영상이 바이럴이 되었다고요. 제시카는 놀란 표정으로 영상들을 스크롤했습니다. 와, 이거 대박이잖아. 부장님께 보여드려야 해. 아니, 지금은 아니야. 태국 프로젝트 때문에 이미 실망하셨는데.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시카는 마케팅팀 전체 채팅방에 영상 링크를 공유했어요. 순간 사무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로 모여들었고 각자의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에밀리, 이거 정말 인상적인데?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콘텐츠야. 소셜미디어 전략팀의 김 과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는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회사 내에서 아시아 시장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김 과장님은 제 영상을 보더니 부장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부장님이 제자리로 걸어왔어요. 에밀리, 내 사무실로 다시 와보게. 또다시 불안한 마음으로 부장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장님의 표정이 달랐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제 틱톡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어? 저는 방콕에서 지수를 만난 경위와 한국 음식,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과정,
그리고 함께 콘텐츠를 만들게 된 이야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흥미롭군. 물론 태국 프로젝트는 원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런 유기적인 콘텐츠 생성 방식이 현대 소셜미디어에서는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어 부장님의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실패라고만 생각했던 태국 출장이 어쩌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장님과의 두 번째 면담 이후 회사 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소셜미디어 전략팀의 김 과장님이 자주 제자리로 찾아와 한국 음식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었어요. 제가 방콕에서 찍은 영상들은 계속해서 조회수가 늘어났고 팔로워 수도 급증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 10대와 20대 시청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일주일 후 부장님은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 앞에서 부장님이 발표했어요. 오늘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밀리의 한국 음식 콘텐츠가 예상 밖의 성과를 거두었죠. 이런 반응을 볼 때 미국 시장 내 한국 식품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국 식품 마케팅 캠페인을 새롭게 런칭할 예정이에요. 놀랍게도 부장님은 제가 이 캠페인의 책임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은 다음 주에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태국처럼 혼자가 아니라 소셜미디어 전략팀의 김 과장님과 영상팀의 스티브가 함께 동행한다고 했습니다. 에밀리, 한국에서 진짜 한국 음식을 경험하고 그 과정을 담아내세요. 지금까지의 콘텐츠가 좋았다면 실제 한국에서의 경험은 더욱 진정성 있는 콘텐츠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바로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출장 소식을 전하며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지 물었어요. 지수는 방학을 맞아 한국에 돌아와 있다며 기꺼이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 팀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수가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어요. 반갑게 포옹을 나누고 지수가 추천한 서울 시내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첫날은 시차 적응을 위해 간단한 일정만 잡았어요. 호텔 근처의 작은 한식당에서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맛보았습니다. 방콕에서 먹었던 것보다 맛이 훨씬 깊어요. 저는 감탄했어요. 당연하죠. 이곳은 한국이니까요. 진짜 한국 맛을 경험하실 거예요.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수의 추천으로 광장시장, 통인시장, 그리고 홍대 푸드스트리트를 방문했어요. 각 장소마다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고 그 과정을 스티브가 촬영했습니다. 광장시장에서는 마약 김밥과 빈대떡을, 통인시장에서는 떡볶이와 순대를, 홍대에서는 치즈 닭갈비와 밀크티를 경험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지수의 할머니 댁 방문이었습니다. 지수는 진짜 한국 가정식을 맛보게 해주고 싶다며 할머니께 부탁드렸다고 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지수 할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직접 담그신 김치, 도토리묵, 잡채, 불고기, 그리고 계란찜까지. 카메라가 돌아가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진심으로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정성 들인 음식을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수 할머니는 웃으시며 더 드시라고 음식을 넣어주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함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출장 동안 저희 팀은 풍부한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담았습니다. 특히 지수 할머니의 김치 담그는 방법을 배우는 영상은 촬영 당시부터 특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후 편집팀이 콘텐츠를 완성했습니다. 미국인의 진짜 한국 음식 여행이라는 시리즈로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업로드되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지수 할머니와 함께한 영상은 할머니의 손맛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큰 인기를 끌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콘텐츠가 실제 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협업하고 있던 미국 내 한국 식품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어요. 특히 불닭볶음면, 김치, 비비고 만두의 판매량이 이전 대비 200% 이상 상승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부장님은 매우 만족해하셨고 제게 아시아 식품 마케팅을 전담하는 새로운 팀을 꾸리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태국 출장에서의 실패가 이런 기회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국 식품 마케팅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글로벌 트렌드의 아시아 푸드 트렌드 부서 팀장이 되었어요. 제 팀은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아시아 각국의 식품을 미국 시장에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태국을 방문할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태국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출장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지만 지금은 확실한 목표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성공을 바탕으로
태국 식품과 한국 식품을 결합한 팝업 스토어를 송크란 축제 기간에 열기로 했거든요. 방콕 공항에 도착하자 방콕 트렌드의 담당자 수파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전에 만났을 때는 저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존중의 눈빛으로 반겼어요. 에밀리 씨,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당신의 성공 스토리는 저희에게도 큰 영감이 되었어요. 수파의 안내로 카오산 로드 근처에 마련된 팝업 스토어 장소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물세례로 당황했던 그 거리였지만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팝업 스토어는 한국 마이너스 태국 퓨전 푸드 페스티벌이라는 컨셉으로 송크란 축제, 방문객들에게 두 나라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지수도 방콕을 방문해 도움을 주었어요. 그녀는 태국의 매운맛과 한국의 매운맛을 비교하는 특별 코너를 제안했습니다. 불닭볶음면과 태국 똠얌 라면의 맵기 대결, 한국 떡볶이와 태국 카오 팥 이슈를 맛보는 체험 등이 인기를 끌었죠. 송크란 축제 첫날, 팝업 스토어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저희 부스를 찾았어요. 특히 틱톡에서 인기를 끌었던 할머니의 손맛 시리즈를 보고 찾아왔다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 수파는 제게 다음 송크란에도 꼭 다시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협력사가 아닌 친구가 된 수파와 함께 물총을 들고 카오산 로드를 거닐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자기기를 미리 방수 가방에 넣었기에 걱정 없이 축제를 즐겼어요.